예? 오늘 일산 정발산에 왔습니다. 국민의 창곡인 홀로아리랑 개똥벌레 작사 작곡가인 함돌 선생님을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너무 쑥스러우셔가지고 그 독일어로 그 하나가 아인이고 그 저기 돌이 슈타인이라고 그러는데 함돌 선생님을 독일어로 하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제가 상대성 이론을 알고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우리 함돌 선생님이 낸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라는 책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책이 그냥 뭐 홀로아리랑이나 개똥벌레를 보면서도 너무 가슴이 찡한 것도 있지만은 그 책이 정말 와 이게 뭔가 가슴에 뭐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을 딱 자극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이제 찡해가지고 근데 너무 막 외롭고 막 삶의 서러운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 고백을 해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뭐가 좀 이렇게 자극이 됐나 싶으니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 어렸을 때 좀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근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 표현을 못했다 뿐이지. 근데 이제 저도 엄청나게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외로움과 그런 서러움, 고통 이런 것들이 딱 그 자극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냥 아인슈타인 박사한테 저도 굉장히 그 책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유, 이거 참, 그래가지고 원래 선생님이 그런 외로운 사람들을 대신해서 뭐 개똥벌레, 홀로아리랑 뭐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이 다양한 노래로 좀 이렇게 위로를 해줬지만은 이 책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그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이런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를 다 뒤져봐도 선생님 노래 부르는 것은 가끔 하나씩 뭐 어쩌다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 그 거의 60대 중반에 최초의 방송 출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맙고요. 그래 이제 이 함돌 선생님 늦지만 늦지 않아서 책에서 제가 그 감동이 된 것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무슨 왕따 당하고 뭐 외톨이였다, 막 꼴찌였다 이런 얘기를 솔직히 뭐 감추고 싶지 이것을 드러내질 않는데 이 책에 너무 니은하게 다 드러내가지고 이럴 수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똥벌레를 보면서도 뭐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노래로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창피하다고 숨고 싶은데 함돌 선생님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솔직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아이들한테 뭔가 말하려고 하면 제 속을 보여줘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냥 겉모습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이렇게 생동감이 없을 것 같아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일단 나도 그랬다. 그거를 일단 밝혀야 될 것 같아 아이들한테. 그래야만 제가 자유롭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냥 좋은 말만 골라서 하면 애들이 하나도 안 들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꼴찌를 위하여라는 책도 그 노래도 아마 이제 그 애들 자신의 처지와 비슷했던 그런 애들을 생각해서 이제 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꼴찌를 위하여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노래인데 그런 노래 학부모님들한테도 엄청 그 노래 만들고 나서 깨졌다 그러는데 최초로 거의 노래가 약간 이제 유명세를 처음에 타려고 그랬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전화 받고 무슨 노래를 그따위로 만들었냐고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무슨 꼴찌가 자랑스럽게 해가지고 힘드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뭐 방송을 타서 알려진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뭐 운동회도 그렇고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준 이상하게 이 노래는 방송국에 안 나왔어요 별로. 그런데 방송국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1등만 해가지고. 네, 안 나오고. 고동생들이. 근데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다 보니까 바로 학부모한테 바로 전달이 돼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요. 근데 한동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때 클라리넷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무슨 공부도 못하는 놈이 무슨 클라리넷이야 이래가지고 그것도 못 하셨다면서요. 네, 우리 학교 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부 위주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실은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제 짝꿍이 이상하게 다른 공부를 보는데 수학만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 저는 짝꿍인데 다른 공부를 보는데 수학을 잘하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공부를 조금 더 낮게 하니까 이놈이 어느 날 수학을 100점을 맞았어요. 저는 90 몇 점 맞았는데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놈을 불러다가 이게 두드러 패는 거예요. 컨닝했다가 제 거를. 아, 이거 어떻게 100점짜리가 90 몇 점짜리를 컨닝 할 수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선입견으로 그렇게 두드러 패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담임 선생님 클라리 공부도 못한 놈이 뭐 클라리 하느냐고 했던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솔직히 이제 그래. 아니 선생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거 먼저 물어보긴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고맙기도 해요. 그렇게 그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아이가 뭐 좌절 이게 아니라 이게 꿈이라는 게 아무 소용도 없는 현실에서 그래도 그 선생님 덕분에 그래도 나는 음악을 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고맙기도 해요. 또 선생님이 오기를 더 심으셨고. 참. 그래요. 하여튼 그 한동 선생님은 대학교에 선생님 되려고 사범대학교 지원했다가 또 떨어지고 또 화가 되려고 미대 지원해가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데 하여튼 이제 본인이 책에 고백해 놓은 걸 보니까 너무 겉멋들어가지고 분칠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치열성이나 어떤 이런 게 없었다. 그리고 삶은 인생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꿈을 이룬 인생보다 꿈을 버리지 않는 인생이 더 값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새 아이들은 보통 이제 꿈이 별로 없다고 어른들이 맨날 그러는데 요새 아이들을 만나면 꿈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꿈을 가지라는 말은 못 하겠고요. 꿈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라까지는 얘기하고 싶어요. 꿈이라는 게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저절로 피는 꽃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좋은 꽃만 꺾어다가 마음속 꽃병에다 꽂으니까 빨리 시들고 키우는 법도 사실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자기만 알 수 있는 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을 피우는 방법도 그 사람만 아는 거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꿈을 가져라 얘기는 정말 그거는 화석 같은 얘기니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을 담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인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꿈 없으면 허수아비, 꿈 없으면 빈 껍데기. 나도 그 시절에 공부하기 싫어했지. 학교도 가기 싫고 부모님 말도 안 들었지. 집 떠난 아이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저 산을 넘으려면 이 강을 건너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꿈은 버리지 마라. 엄마는 너의 고향, 아버지는 너의 언덕. 버림받은 아이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들꽃을 보았느냐 저마다 예쁘단다.
아무리 캄캄해도 희망의 끈 놓지 마라. 언젠가는 너의 꿈을 만나게 될 테니. 늦었다고 생각 마라. 늦었다고 생각 마라.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미움아 나오너라. 우리 한번 안아보자. 미움아 나오너라. 우리 서로 용서하자. 아니 어떻게 이런 감수성이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산도적처럼 생기신 우리 한번 선생님한테서 이런 감수성이 나오는지 참 이게 얘들이 이걸 들으면 진짜 울 것 같아. 안 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꼴찌를 이해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은 또 안 그럴 것 같은데 학창시절을 너무 허무하게 보내서 추억도 없다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요새 아이들도 제가 보니까 제2, 제3의 한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너무 악실하고 재능도 없다면서 이제 또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 미용을 하거나 메이크업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이런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한테는 무슨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제 경험을 빗대면 뭐 절대는 아니지만 유행을 따르지 마라. 유행 따르면은 나처럼 허무해진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유행은 흘러가다 사라지는 건데 그 흘러가면서 사라지는 것에 자기를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도 없었잖아요. 요리사 된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미용사 된다 그러면 또 혼나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저 음악 할래요 그러다 또 혼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들이 나서서 음악 시키려고 그러고 뭐 요리사 학원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절대라 그러는데 거의 절대적으로 유행은 쫓아가지 마라. 그러다간 정말 아까운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게 된다고 저처럼.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교복이 싫어서 사복을 입기 시작했는데 그 사복이 교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산에를 가보면 자기 혼자서는 유명 메이크 만든 옷을 사 입고 산에 가서 돋보이고 싶은데 산에 가니까 전부 다 그 옷을 입고 왔어요. 산에 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절로 교복 입고 산에 간 것 같은 거야. 이것처럼 유행을 따라봤자 교복 같은 교복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유행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유명한 옷을 입을 게 아니라 자기한테 편안한 옷을 입으면 되는데 불편해도 유명한 옷이 좋다 이거예요. 나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맞아요. 하여튼 너나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요즘 뭐 유행을 따라가는데 참 우리 한올 선생님 말씀 사람들이 뼈에 새길지는 모르겠네. 근데 그 한올 선생님은 아무리 하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도 다 한 가지 재주는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옛날 어르신들도 그랬잖아요. 다 사람들 지물 것은 다 지가 타고난다 그러는데 그런데 실은 저도 뭐 크면서도 그랬지만 왜 나는 아무 재능이 없지? 그렇게 이제 많은 항상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커왔는데 이게 저뿐만이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요즘 애들은 특히나 이제 먹고 살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각박해지다 보니까
전부 다 일찍부터 막 재능을 발견하려고 부모들부터 막 눈에 불을 켜는데 그래서 다 왜 우리 얘는 재능이 없지? 또 얘 자신들도 왜 난 아무 재능이 없지? 예전에 한돌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 한돌 선생님은 굉장히 그래도 운이 좋은 경우고 예, 없는 그렇죠. 것 같으면서도 맞아요. 음악 재능을 타고나셨던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재능 없다고 하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역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다른 거 믿지 않을 바에는 적어도 자기 마음을 믿는 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안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분명히 한 가지씩 있는데 그게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3살 먹은 애가 막 한글도 읽고 또 어떤 애는 6살이 돼서야 말을 하고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그 재능을 발견하는 데는 서로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산에다가 산삼을 심으러 다녀봤는데 그 똑같이 심었는데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싹을 트고 어떤 거는 막 10년 만에 싹을 트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제가 모르는 기후 조건이라든가 무슨 뭐 토양의 이런 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람도 그 환경과 그 여건에 따라서 재능이 발견되는 게 서로 다르니까 일단 기다려 보자 그러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한돌 선생님은 이제 대학교도 못 갔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그러셨던 걸 보니까 좌절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뜻이다. 제가 진정성이 없었는지 좌절도 저도 무지 많이 했는데 그것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나에게 간절함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도 살아보니까 간절함이 가장 저도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저처럼 재주가 없는 사람도 간절한 거가 끈기가 있다면 결국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벌써 기자질을 한 지가 만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신문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하나 기본기가 없어 그러는지 뭐 학교도 막 다니다 말아버리고 막 기본기 없어 그러는지 글을 못 쓴다고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깨졌거든요. 제가 쓰기만 하면 무조건 그때는 원고지로 썼는데 무조건 뭐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박고 코 풀어서 쳐박고 그러니까 막 속에서 자존심뿐만 아니고 진짜 집이 웬만큼 먹고 살면 바로 집으로 가겠는데 참 그때는 정말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대학교에서 자기들 숙제 때문에 그러는지 대학생들이 그 신문방송학과나 이런 애들이 이메일로 어떻게 하면은 조영 기자님처럼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가끔 메일이 오면은 야 미꾸라지 용됐구나 하여튼 이제 이런 이제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예. 그 재능에 대해서 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까 제가 그 마음 속에 다 꽃들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발견하는 게 이제 재능을 발견하는 건데 길을 쭉 걷다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들꽃이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꽃을 보게 된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제서야 이제 그 꽃을 보게 되고 이 꽃이 무슨 꽃이지 그 이름을 알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어느 날 자기 마음 속에서 내 꽃을 좀 보세요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재능인 것 같아. 그게 재능이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무심코 이제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데, 그 한도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더라. 하여튼 이게 이제 길을 가다가도, 산길을 가다가도 뭐 이렇게 위에 뭐 아름답게 핀 꽃만이 아니고 발밑에 이런 잡초를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 말씀을 참 가슴이 와닿았는데, 저도 이제 신문 기자 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선배들은 다 이 새끼는 왜 이렇게 글도 못 쓰는 새끼가 신문 기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떤 한 선배가 그랬어요. 어떤 한 선배가, 야, 니는 다른 글은 못 쓰는데 조금 더 깊게 쓰는 글은 차라리 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더 해봐라. 이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막 골 때린다고 구박만 하는데 한 선배가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야, 굉장히, 그러니까 잡초한테 뭔가를 본 거죠. 잡초한테 뭔가를, 내한테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선배가 재능을 발견해 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본인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그렇게 봐주는 안목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의 재능을 발견해 주는 게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도 선생님이 젊은이들이여 떠나간 사랑에 슬퍼하지 말고 희망에 속았다고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 날마다 마음을 닫고 저이고 기름을 치라.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이여 높은 곳으로 가지 마라. 바다에 가면 하늘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다 가려고 그러는데 왜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바다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제 생각이냐? 제 생각인데 물이 바다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다 보니까 어느 날 바다에 간 거지. 처음부터 나는 바다로 갈 거야 해서 흐르는 물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물이 가장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봤자 하늘 갈 수 없잖아요. 하늘까지. 근데 바다에 가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바다에. 그렇죠. 맞닿아 있고. 네,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하늘도 보게 돼, 하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아닐까. 낮게 흐르면 정말 저절로 높은 곳에 가 있게 되는데, 일부러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지쳐버린 이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일이 안 되면 세상 탓하고 희망에 속았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둠의 깊이를 저 깊이 안 가봐서 그래요. 근데 희망이 예를 들어서 1000km에 있는데 500km만 가서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보이니까 세상을 탓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나는 더 깊이 가봤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세상을 탓해도 늦지 않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돌 선생님의 어떤 자전적 말씀이시긴 한 것 같은데, 정말 그 삶도 밑바닥을 기었고, 정말 이제 보통 사람은 밑바닥을 기면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위만 쳐다보면서 계속 내가 예전에 이제 그렇게 안 살았던 것처럼 그걸 전혀 딴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고 싶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시종일하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살아오시고, 또 노래도 주로 이제 그런 노래, 정말 꼴찌고 힘들고 짓밟히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이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꽃도 피고 또 많이 사람들이 또 애창해 주기도 하고 공감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런 건데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불교에서 보면은 지장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나가리라 하고 소원을 세운 사람인데 그런 우리 한돌 선생님이 현대판 지장보살이 아닌가 계속 그런 밑바닥으로 막 긁어가지고 주로 애들 힘든 애들한테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내보내면서 주로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돌 선생님을 그렇지 않아도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전남 순천의 사랑어린 학교에 우리 김민혜 목사님이 두더지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제 얘들하고 공동체적으로 이제 대안학교 같이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풍경소리라는 그 책을 그 원고료도 한 푼도 안 주고 저 글 보시를 받아가지고 만든 책이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 김민혜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제 이제 운영하는 휴심정 인터넷 휴심정 제 한겨레 신문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다 올리는데 거기서 보면 항상 너무나 훌륭한 글이 있는 거 너무 압도적으로 야 기자를 어떻게 보면 쪽팔리게 하는 너무나 그 기가 막힌 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글인데 돈 한 푼도 안 받는 글 보시를 해가지고 이런 글을 실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했는데 참 그런 것만 봐도 이렇게 하여튼 삶이 참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제 그 글 내용도 뭐 너무나 감동이었고 늘 재밌는 내용이 많고 그래서 또